당장 직장 잃은 직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사장님 거래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We already have a contract for running a factory in Mexico. There's nothing more to talk about. 아니 그럼 우리 몰래 철수를 준비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I've already left Korea. There's nothing to talk about anymore. 사장님! 그건 이제 나중에 알았었는데 저만 이제 몰랐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멕시코의 멕시코 시티에 이제 그런 똑같은 공장을 차리고 있었었고, 근데 이제 저희한테는 일체 그 얘기를 않고 12월 말일 날 그냥 미국으로 철수를 해버리고 이 회사는 이제 알아서 청산을 하라.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과 직원, 회사 모두를 살려보기로 결심한다. 외국계 기업을 인수한 청년 사업가로의 화려한 등장. 그의 사업 인생은 그렇게 시작됐다. 제가 이제 어릴 적부터 이제 꿈이 큰 좋은 비즈니스를 해보는 게 꿈이었고, 사실은 뭐 준비가 안 됐었지만은 그 아파트 마포에 있던 아파트인데 1억짜리 그 당시 시가 1억짜리인데 8,500만 원에 일시불로 받으면서 팔고 뭐 이렇게 해서 그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폐업 넉 달 만에 정상화된 회사. 여보세요? 예? 주문을 취소하신다고요? 사정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정상화됐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김대리, 무슨 얘기야? 일본 바이오인데요, 사장님. 저희하고 거래를 안 하겠답니다. 뭐? 저희가 생산을 못하는 동안 다른 거래처를 찾았다는데요. 사장님, 이번 달 직원 월급 날 돈이 모자랍니다. 벌써 그렇게 됐어? 회사는 정상화됐지만 오랜 폐업의 후유증으로 인해 바이어들은 하나둘 등을 돌렸다. 더 큰 문제는 자금이었다. 자신의 전부를 쏟아 마련한 돈은 회사 인수 자금이 전부였다. 사업에 있어 초보였던 그는 운영 자금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십 군데의 은행을 전전했지만 직원들 급여는 물론이고 원자재 대금도 마련할 수 없었다.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한 직원들은 작업을 중단하고 회사를 떠났다. 전 재산과 희망을 쏟아부은 그의 첫 번째 도전은 그렇게 2달여 만에 실패로 끝났다. 저 이제 재산 다 날렸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의욕도 없고. 네, 그 당시에 하여튼 경제적으로 또 회사 사장이 너무 힘들고 또 그분이 오랫동안 사람을 피해서 숨어 지내고 또 오랜만에 만났을 때 아주 급성 간염도 걸리고 이렇게 해서 아주 세상 말로 얘기해서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그러나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회사 사정으로 매번 죄송합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성공해서 꼭 갚겠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친인척들에게 일일이 찾아가 손을 내밀었다. 다시 한 번만 제대로 된 환경 속에서 도전해보고 싶었다. 그가 사업을 시작했던 치과 충전재는 고부가가치 사업이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노하우에 자금만 뒷받침된다면 얼마든지 성공할 자신이 있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치료재료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거의 영업이익률이 한 70% 이상이 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높았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다고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자금을 모은 그는 임금이 싼 해외로 눈을 돌렸다.
왔어? 예, 준비 다 됐지? 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자고. 그가 선택한 곳은 인도네시아. 이 회장님이나 뭐 저나 많이 젊을 때죠. 지금에 비교하면은 이제 이때 이걸 이제 그 인도네시아에서 임금도 싸고 또 모든 뭐 물가도 싸고 그러니까 여기 가서 하면 잘 될 것이다. 그런 이제 희망에 부풀고 있었죠. 한국에 비해 인건비와 초기 투자 비용이 현저히 낮은 인도네시아는 기회의 땅이었다. 1990년 자카르타 인근 수라바야에 공장을 짓기 시작했다. 인근 밀림 지역의 주민들을 고용해 생산도 시작했다. 그러나 또 이번에도 매출이 떨어졌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바이어들이 인도네시아산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뭐요? 저희도 어쩔 수 없는 게 직원들이 계속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작업 능률도 계속 떨어지고 이대로 가다가 진짜 문을 닫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어디 있어요? 방법들을 찾아봐야 방법들을! 어딘가 방법이 있을 거야. 어딘가 방법이 있을 거야. 어딘가 방법이 있을 거야. 아무래도 그 애들이 매일 이거 숙달시키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뭐 1개월도 안 된 애들이 그냥 수시로 뭐 빠졌다 또 안 나왔다 그냥 뭐 품질은 뭐 그러니까 품질도 뭐 형편없죠. 당시 직장이라는 개념이 희박했던 인도네시아 사람들. 그리고 제3국의 물건이라는 꼬리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루가 다르게 매출이 떨어졌다. 지역성을 고려하지 못한 그의 두 번째 선택은 첫 번째 실패보다 더 참담했다. 3년 만에 어렵게 돌아온 고국. 그러나 그를 기다리는 건 평생을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빚과 절망뿐이었다. 내가 다시 그 직장 생활을 해서 이런 그 형제하고 이제 그 이 친척 돈을 갚는다고 생각해 보니까 한 20년 직장 생활을 해도 그 돈을 다 못 갚겠더라고요. 내가 이걸 이 맡아서 한다고 했으며 또 뭐 한 번 실패했으면 됐지 왜 또 내가 이거 형제 친척 돈까지 빌려서 인도네시아까지 가서 사업을 했으면 모든 것들이 다 후회스럽기만 했습니다. 어느 곳으로도 돌아갈 곳이 없다. 내 나이 41살. 인생은 한순간에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고 더 이상 의지할 것도 없다. 2번이나 실패한 인생, 그 누가 나를 반길까? 나 하나 세상에서 없어진다면 그래도 남은 가족들은 살 수 있겠지. 그렇다면 죽자. 그래, 죽자. 실패한 세상 같은 건 미련 두지 말고 살아서 짐 되느니 내 손으로 끝내버리자. 평생 가난하게만 살다 돌아가신 내 아버지.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이제서 찾아뵙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모든 것이 후회뿐이었다.
그저 아버지 곁에서 세상을 놓아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너무나 억울했다. 실패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죽을 수는 없었다. 그날 밤 통곡 속에 그동안의 서름이 녹아내렸다. 그날 이후 자신에게 주어진 생은 덤이라 여기며 살아온 오석송 회장. 그날을 떠올리면 아직 만감이 교차한다. 아버님한테 이제 모든 걸 좀 한번 털어놓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그리고 아버님 옆에서 잠드는 게 조금 더 이 편안한 그런 그 생을 마감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여기까지 그렇게 해서 올라왔죠.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건져낸 아버지. 그 순간이 없었다면 그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올 용기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뭐 다 공동묘지 뭐 굉장히 저기 어두컴컴한 데다가 그 당시 굉장히 또 이게 이슬을 맞아가지고 춥기도 하고 또 공동묘지라 보니까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막 두 팔 이렇게 막 뻗으면서 소리를 꽉 질렀는데 질르면서 몸 안에 모든 기가 다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에 딱 즉흥적으로 느끼는 게 내가 여기까지 와서 죽으려고 했는데 이 죽을 각오를 가지고 한번 다시 살아보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가장 밑바닥에서 찾은 용기와 희망. 그것은 성공의 든든한 뿌리가 되주었다. 그 전에는 제가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 또 굉장히 비관적인 생각, 또 굉장히 불안한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떨쳐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한 자신감이 생기고 뭐 무조건 부딪혀보는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는데 그렇게 그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왔다.